오늘은 그 불편한 편의점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이제 김호연 소설가인데, 이분은 영화, 만화, 소설을 넘나들며 온갖 이야기를 써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입니다. 1974년 서울생이고요.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동 작업한 시나리오 이중 간첩이 영화화되어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 두 번째 직장인 출판사에서 만화 기획자로 일하며 쓴 실험 인간지대가 제1회 부천 만화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었다. 같은 출판사 소설 편집자로 남의 소설을 만지다가 급기야 전업 작가로 나섰다. 이후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또 작품 쓰고 2021년에 오늘 할 이제 불편한 편의점을 출간했다고 이제 합니다. 예. 뭐 이 불편한 편의점은 부천에 아주 무슨 추천 도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뭐 대출하기가 상당히 뭐 어려운 뭐 그런 것 같아요. 제9회 세계 문학상 우수상을 나는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이게 문학상인가 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세계일보에서 주최한 문학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계일보의 그 대상이 아니고 대상은 그 상당히 높은 원고료를 받는 것 같아요. 1억 원이어가지고 대상이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상당히 높은 원고료를 주는 그런 문학상 그런 건데 거기서 대상이 아니고 이제 우수상으로 망원동 브로더스가 이제 되고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작품 마치고요. 네. 오늘 뭐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별점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점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주제 토의 한번 또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서로 어떤 감동적인 문장이나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먼저 여기 별점을 한번 몇 점 주고 그 왜 그걸 주는지 좋은 점은 뭐였고 또 뭐 좋지 않았다면 어떤 거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니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별점은 한 4.5점 주고요.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어, 따뜻한 책이고요. 부천 시립도서관에 내가 시알리 봤는데 189권인가 있더라고 책이요. 근데도 예약까지 다 밀려갖고 책을 빌리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책이 따뜻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도 읽을 수 있고 뭐 6학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편의점을 어, 주제로 해서 굉장히 일상에 가까운 걸 적었고 그동안에는 진짜 독서토론에서 고전 같은 걸 좀 어려운 걸 많이 했는데 굉장히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참참참이라든지 굉장히 가까운 거 우리 실생활에 매일매일 하는 그런 걸 써서 굉장히 리얼리티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러면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네, 김영도 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재밌게 읽었고요. 이건 나오는 물론 작가가 그 창작의 지명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할 때 한 6, 7년 전에
그 뭐 작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사람 이력에 그 망원동 브라더스가 두 권으로 돼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 상동도서관에서 아주 배출해갖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양반 이 양반 책이기도 하고 그러길래 저도 지금 뭐 한 그 책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한 4점 정도 주려고 그러다가 0.5점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작가인지 모르고 그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제목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좀 그 유머러스하고 좀 내용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야? 그걸 그러니까 뭐 강아지들 내 집 앞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간다고 제가 그 양반이 쓴 글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그 선입견도 생겼었고 내용 자체가 또그 튼실하게 그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게 거의 뭐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통학을 해갖고 그 학교가 서울역 근처에 동자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다닐 때 뭐 청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부역이라든지 뭐 그 숙대가 나오고 숙대 앞에 남학생들은 못 들어가는 K1, A1이라는 다가점이 있는데 그 저기 뭐그 친구들하고 한번 들어가는 건 들어가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여기 남학생은 못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장난삼아 한번 들어갔다 그런 기억도 좀 새록새록 거의 뭐 반세기가 훨씬 넘었는데도 이 책을 보면서 그 옛 추억을 좀 소환하게 됐고요. 그 나름대로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서울역 정경이라 그러면 제가 다닐 때는 서울역에서 염춘교 다리 가는 쪽으로는 뭐라 그럴까 요즘 얘기하면 그 좌판들 큰 노란 다라이를 놓고 그뭐 저기 뭐그 판매하던 아주머니들 생각도 나면서 거의 저 뭐야 옛 추억을 소환시켜 주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또 반가운 책의 한 권이었어야 않나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점수를, 글쎄요, 저는 한 2점만 주고 싶은 게, 그 부천 추천책들 보면은, 왜 저는 좀 표지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애들 좀, 애들 읽는 그런 책처럼 뭐좀 가볍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뭐 이것도 사실 이게 저는 애들 뭐 그림 자체가 좀 아동틱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인가 이제 뭐 그랬는데 근데 역시 글을 보니까 좀 그 무슨 만화 같잖아요. 좀 내용 자체가 그래서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뭐 애들 읽기 좋게 가볍게 끝나면은 또 뭐 괜찮은데 또 나중 가니까 또 뭐 막 무슨 그 뭐 병원 비리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또 막 무슨 범죄 무슨 그런 스릴러 비슷한 걸로 또 막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썼나 막 이것저것 짬뽕 시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뭘 때문에 이걸 썼고 무엇을 도대체 여기서 뭘 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건지 조금 저는 약간 혼란스러운데 하여튼 뭐이 사람 그 경력 자체가 보니까 영화사 시나리오 하다가 만화 또 만화 작가 또 하다가 또 소설도 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막 자기 어떤 뭐 능력이랄까요? 그런 능력을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하면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좀 그 무슨 영화나
만화 같은 시나리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좀 가볍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예, 여기에 이제 2점을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 근데 원래 이 작가가 이쪽으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고전은 고전대로 책이 좋고 뭐 남아있는 나날이라든지 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일부러 이게 따뜻한 책을 적고 그리고 이제 음, 뭐 여러 가지를 담다 보니까 뭐 비리도 다루고 싶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노숙자 문제도 많잖아요. 지금 요새 이제 막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부천의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아까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이거 always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선생님은 물론 또 그 생각이 또 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도 6학년 정도 읽을 수 있고, 뭐 중고등학생부터 해서 어른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많이 보니까 부천의 책을 해마다 보니까 쉽고도 재미있는 책을 이렇게 따뜻한 책을 고르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책은 뭐 다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일단 책을 많이 이제 부천 사람들이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이 작가 자체가 망원동 브라스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 고전처럼 막 머리 복잡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쉽고도 재미있고 그냥 따뜻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아, 저는 그 뭐야 부천의 책 선정위원이 여기 또 했어갖고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각 도서관마다 그 한 10권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4개 부분, 만화 부분, 성인 부분, 청소년 부분, 아동 부분 4권이 매년 선정이 돼요. 그래갖고 그 도서관마다 그 선정된 데다가 이렇게 오며 가며 그 독자들한테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연말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귀합을 해갖고 2권이 선정이 돼요. 그 2권이 선정이 된 다음에 그 2권에 대해서 이 부천의 시민 선정위원이 한 15명 정도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선정위원들한테 그 2권을 줍니다. 2권을 주면 읽고선 투표를 해요. 그래갖고 다수에 의해서 저기 뭐야 선정이 되는데 제가 그 선정위원이었을 때는 죽은 자의 집 청소하고 달라구트 꿈 백화점을 이제 2권을 했어갖고 저는 이제 제가 몸 상태도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건 분명히 안 될 것이다 하고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제가 그 투표를 했는데 그 해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죽은 자의 집 청소 지금 뭐 저희 입장도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의 그 희생치는 직업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 학사하기도 갖고 진짜 남들이 얘기하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갖고 그, 그 스토리텔링이나 내용적으로 충분히 지금 그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그 정 선생님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그렇게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한 작가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삽입을 시킨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면서 그다음에 그 의료사고. 저도 사실 의료사고라면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12년 전에 뇌경색을 다니면서 오른쪽이었었어요. 오른쪽인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그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겪은 건데 본인은 못 보게 밀봉을 합니다. 의료 그 진료 기록을. 근데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사회복지사가 한눈 파는 동안에 이렇게 봤더니 그래갖고 제가 그 뭐 병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행정센터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서 거의 뭐 시체말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난리 치는 바람에 약간 그 혜택 안에 혜택도 받다고 생각이 나는데 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그 스토리텔링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게 아닌가 싶고 누구나 쉽게 다 읽을 수 있게끔 그 구성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아까 뭐 저 개인적인 그런 지역적인 관계 이런 그런 거하고도 연결고리를 자꾸 저 책 속에 뭐 귀결 짓고 싶어서 그런 걸로 방점을 찍고 책을 읽는데 그리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그거 요게 나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예, 그렇게 또 밀접한 또 그런 것을 또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예, 그런 것들이 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노숙자나 아니면 의료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예.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모여서 또 한번 주제 토의를 했을 텐데요. 예, 뭐, 주제 토의를 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제 토의 하고 나면은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안 한 거, 토의 때 이제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꼭 토론하고 나면 또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때 참석한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요. 김여도 그래요? 쌤도 예, 잠깐 음, 조는 바람에 참석 그러셨군요. 못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예, 이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 토의가 이제 보니까 이제 네. 뭐 세 개가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얘기 하나면은 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나 에피소드는 어떤 네. 점이 와 닿았을까 뭐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나 에피소드 뭐 그랬네요. 그다음에 오선숙 씨의 남편은 왜 가출했을까? 왜 현재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노숙자와 굶는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개인의 책임일까? 국가의 책임일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이나 돈, 행동이든 어떤 행태로든 도움을 주어 그가 상대방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봐요.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먼저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나 에피소드, 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나 여기서 에피소드, 그것이 예, 예. 어떤 게 먼저 한일쌤 제가 말해볼게요. 네. 그 염영숙 선생, 염영숙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 같은데, 그분은 지갑을 찾아줘서 물론 고맙긴 감사하지만, 그렇게 쉽게, 편의점으로 따라오라 해가지고, 바로 직장 자리를 취업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독서 토론할 때, 너무 그게 리얼리티가 하지 않고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그 고맙다고 그렇게 직장까지 주고 따라오라고 하냐. 노숙자 같은 뭐 냄새도 막 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얘기 막 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나서 카톡에다가 특히 강연실 쌤이 그쪽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막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김호연 작가보다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번만에 만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떤 게 영적이랄까 마음이 아까도 이제 김영사 뭐 얘기했는데 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 직장을 주고 바로 이렇게 술 냄새 나고 막 어떻게 하는데 데리고 쉽지가 않은데 어떤 신의 계시라 그럴까 꼭 신의 계시가 아니다도 어떤 마음이 딱 통해서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 이제 지갑 찾으러 갈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을 취업시켰다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뭔가 통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갑자기 이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제가 이제 독서 토론할 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부자연스럽다고 다들 막 강영쌤하고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직업이 또 의사다. 하필 왜 의사인가? 뭐 의사만 노숙자면 취직할 수 있고 뭐 그냥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잘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가 많이 되는데 의사가 사람도 직장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쫓겨나고 부인이 도망갔나 막 이런 얘기까지 오만 얘기 다 반대적인 그러니까 이 책은 좋긴 좋은데 이 책에 반대되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 막 하하하 호호 웃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염영수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한 번만에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노숙자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직장을 줘서 그 인생이 변하게 했다는 게 그럼으로써 이 독고시가 계속 시연 씨랑 인경 씨랑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주위에 그 선한 영향력을 자기가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한테 그걸 또 흘러보내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인물 뭐 하면서 하여튼 뭐 그 염효소 이 편의점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자꾸 생각나는 게 어떻게 민식이. 예, 네. 어떻게 하면 하여튼 이 엄마 이 아이 저 편의점을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을 챙기려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뭐 그거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뭐 결국 뭐 네,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 뭐 실패하잖아요. 결국 실패하고 이제 자기의 뜻도 못 이루고 뭐 이제 그렇게 그렇다고 뭐 이제 뭐 마음이 돌린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 마음을 이제 돌려온 그런 것까지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 상태로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참 그런 그 부모 자기 스스로 어떤 독립하려고 하지 않고 어찌 그렇게 부모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아서 그렇게 하려는 참 그거 그리고 그런 그 자식을 사실 부모가 또 지키는 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자식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 여기 이제 주인은 이제 끝까지 지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하여튼 뭐 이 편의점 이 주인은 그게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 줘봤자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허랑방탕하게 그냥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잘 이렇게 지키고 이런 그게 현명한 그런 결정이지 않았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영덕쌤 여기서 뭐 기억에 남는 등장인물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 뭐 저는 굉장히 인물이라 그러면 뭐 주인공인 처음에 그 나오는 듣고 시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그 진짜 동전의 양면 모양 그 잠재적인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그 여건이지 않느냐. 제 주변에 보면 특히 IMF 때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쨌든 뭐 국제적인 그런 금융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쫄딱 망해서 IMF 때 오다도 없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돌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저는 그 어쨌든 그 독고 씨가 의사 출신이라는 게 그게 조금 저 마음에 걸렸었고 대부분 아까 정 선생님, 천 선생님이 얘기한 그 사업적으로 해갖고 노숙자가 된 사람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자들은 별로 없지만 남자들이 노숙자가 거의 더 대부분이니까 물론 뭐 여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진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이런 그 가정적으로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어지면 잠재적인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제가 싶은 게 저도 어떻게 얘기하면 노숙자가 될 뻔할 수도 있었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 겪어갖고 집에서는 있으나마한 이 사람이 돼버리지를 않나. 나중에는 제가 너무 왕따 당한 것 같아갖고 저 뭐야 뒤늦게 청소년 마냥
가출 아닌 가출을 했다가 뭐 이렇게 갖고 뭐 황혼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발로 뛰고 뭐 이렇게 아파트도 분양받고 이런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취약계층이 된 것도 그 쉽지 않게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독거시 마음을 충분히 물론 그 입장만 아닐 뿐이지 우리가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서울역을 이렇게 지하 차도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뭐 지금 정 선생님이 얘기한 냄새 풍기는 정도가 말도 못하게 그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그런데 어찌됐든 그 취직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어? 편의점 그 사장님 여사장님의 그 지갑을 이제 죽게 된 동기부터 그때도 무척 그 돈이 필요했을 때인데 뭐 가방도 안 뒤져보고 어찌됐든 그걸로 계기를 해서 뭐 취직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말끔한 어, 자기 차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 건데 그 그런 구성 요소들이 그 작가의 그 다양한 경험치에서 우러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 나름대로 나중에 뒤늦게 그뭐 다른 책들 이렇게 지금 정 선생님 얘기한 그 경력을 보니까 그런 거하고도 이렇게 대비가 되고 크로즈업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속에 뭐 어떻게 읽는 사람이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좀 겪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심도 깊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극과 극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 독거씨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책 속의 인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노숙자와 굶는 사람들은 왜 생겨날까요? 개인의 책임일까? 아니면 국가의 책임일까요? 뭐 이렇게 이런 주제 토의가 있는데요. 네, 찬희쌤 저번에 참가했을 때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나요? 이거는 별로 길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사보를 길게 얘기했는데요. 음, 저는 노숙자가 이 나라의 센터를 물론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그 뭐 몇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자가 30%래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쉼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목욕도 하게끔 하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술을 못 먹, 제일 중요한 건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숙자로 들어갔다가도 그 술, 알코올 중독에 이미 빠진 사람들이 그걸 못 끊어가지고 밖으로 나온대요. 이게 나라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숙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가서 모욕 같은 걸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이제 거기서 안 살아도. 그리고 모욕 한 번 하고 오고, 뭐 어떻게 치료 한 번 받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노숙을 또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 쪽으로만 계속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저는 몰랐던 걸 많이 아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네. 저는 옛날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중간에 입장이라서, 어, 오히려 어떤 데는 어르신이 나보다 더 부자 같고, 부자 같고, 제가 돈이 별로 없는지라, 뭐 어르신한테 오히려 나눠받고, 막 이래, 뭐 쓰레기 봉투도 나한테 주고 막 그래요. 뭐 받은 것도 나도 막 하나씩 주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래서 복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OECD에서 뭐 맹꽁지인지 뭐 하여튼 뒤쪽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나라는 오히려 복지가 엄청 좋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복지가 나아가야죠. 그나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면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함으로써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제 복지가 더 나아진다 생각을 하고 그 노숙자의 그 마음에 맞게 술을 그렇다고 쉼터에 와서 먹으라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에서가 다 나라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을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잘 바꿔가지고 다 같이 월급을 조금 작게 받더라도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책임도 있고 평소 때
남자가 많은데 평소 때 사이가 좋으면 그 얘기 나왔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뭐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물론 매덕식 막 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뭐 차비 들어오니까 뭐 가짜로 이혼하고 위장 이혼도 하지만 뭐 직장이 잃었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이고 정의를 완전 사랑이 뭐 들끓지는 않아도 정이 있으면 헤어지지가 않는데 이참에 그냥 원래부터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직장도 끊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혼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평소 때 좀 직장이 좀 바쁘더라도 애들하고 어릴 때부터 정을 많이 쌓고, 부부 간에 정을 쌓으면, 항원 이혼도 없고, 그렇다고 김영수 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 간에 서로 단란하게 잘 지내는 게 노숙자를 방지하는 좋은, 개인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국가에도 책임을 많이 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노숙자, 영도쌤 혹시, 노숙자 굶는 사람들이 왜 생겨날까? 이것이 개인의 책임일까? 아니면 국가의 책임일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노숙자가 생긴 거는 IMF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서부터 발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가 부도나니까 자동적으로 그 국민들도 그 여파로 그 여진으로 이렇게 노숙자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정천희 선생님이 얘기한 뭐 가족적으로 그렇게 친해지 않고 대화가 없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지는 지금 겪어보면서 제가 알고 뭐 인정하게 된 거고, 전에 같으면 저하고는 별개의 일인 줄 알았고, 제가 실제 지금 그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제가 수술을 한 걸로 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는데도 돈 한 푼 몇십만 원밖에 안 들었고, 지금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는 제가 되레 그 집에 술 먹고 다니고 소홀하게 했을 때보다도 더 대접을 받고 더 그 혜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같이 술 담배를 했다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돈 갖고는 용돈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가 요즘 저 4,500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경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휴일이나 뭐 주말에도 피워야 한 학기만 핀다 그래도 그게 13만 5천 원이 들어요. 그러면 거의 나라에서 주는 돈 절반을 담배값으로 나갈 것이고, 제가 지금 얘기한 소주 한두 병을 먹는다 그래도 그 나머지 갖고 나라에서 주는 돈 그게 전부 다 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술, 담배 그걸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 그 진짜 그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는 뭐 제 그 뇌경색 때문이 아닌가 좋게 생각해서, 그래 물론 뭐 그게 빌미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양극화, 아까도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는데, 뭐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뭐 저 문화생활 즐기면서 제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그런 그렇게 어렵게 산다 그러면 아마 야 가족하고 어떻게 든지 무릎 꿇고라도 들어가서 흡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저는 뭐 흡수기 쉽진 않고 저 나름대로의 뭐 수십 권의 책을, 화를 푸는 방법의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서평도 쓰고 했지만, 그 주변에는 제가 형제들하고도 8년 동안 연락 끊고 살다가 화해를 했고, 주변에 뭐 거의 뭐 오래도록 연락을 끊고 했다가 유일하게 지금 가족하고만 연락이 안 되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2% 정도는 그래 내가 저기 뭐 내일 죽는 아이는 있더라도
합치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이루다가 진짜 제가 나름대로 시신기증 사후 그것도 다 했고 그다음에 연명치료 이런 것도 다 중된 그것도 신고도 했는데 지금 부족하다면 어쨌든 2% 정도가 뭐 양면의 날이긴 한데 저 나름대로는 지금 상태가 어찌됐든 뭐든지 본인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누구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기, 네, 리더님, 네, 책 공부를 좀 해서 책을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책을 다 읽으셨지만, 몇 개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책 공부를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80페이지에 보면, 예, 시연이가 그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시연은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독구씨가 많이 먹어서 떨어진 커피 카누 블랙을 알아서 채워주고 있었다. 그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 있다는 걸 체험했고 자기에게 그럴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시연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독고시로 인해서. 그다음 106페이지에 보면 독고가 아침에 이제 그 알바하는 오선숙 아줌마 있잖아요. 오선숙. 독고가 오선숙에게 뭐라고 많이 이제 흠뻑 울었잖아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냐 뭐냐면 아들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선숙 씨도 아들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그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는지, 이제 막 이렇게 야단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만뒀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왜 주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영화를 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그만둔 건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물어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건네보고 서로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제 독고가 오히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명숙 여사로 인해서.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독고 씨가 들어줘서 좀 풀린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선숙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고 씨 또 얘기를 해요. 들어주면 풀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자기가 깨달은 것 같아요. 체험을 들어주면 풀려요. 아들 말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풀릴 거예요. 다 안 풀어지겠지만 이제 그 경청이 이제 힘든데 특히 이제 가족 간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막 설거지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뭐라고 방에서 하면 옆에 와서 얘기하면 될 텐데 내가 설거지 할 때 꼭 뭐라고 제가 막 그래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떼고 가서 얘기를 딱 들어줘야 되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이가 또 뭐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숙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면 이제 여기 보면 215페이지에는 이제 결국 고립은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곽 씨가 현기소에 곽 씨까지 이제 변화시키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217페이지에 보면 놀랍게도 온풍기였다. 뭐지? 이 시스템은 그러면서 이제 온풍기까지 틀어주는 그런 편의점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명숙 여사님이 물론 했겠지만 여명숙 여사님이 이 편의점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돈 벌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썩 잘 되는 위치도 아니고 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 됐는데 그 선숙 씨랑 오해 알바는 독고 씨랑 아무튼 그 시연 씨랑 그 사람들이 이 편의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가서 그래서 생활을 유지하게 취업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다. 그 여명숙 선생님은 옛날에 교직을 30년 이상 해서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8페이지에 보면 나는 딸을 제 멋대로인 아이 취급했고 딸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가족의 해체, 내 인생의 불행, 이거 독고씨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내와 딸을 잃어야 했던 것을 내 무심함과 오만함 때문이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3페이지에 보면 편의점이란 사람들이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손님이나 점원이나 예외 없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라는 걸 그녀 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 이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편의점이란 주유소죠, 그죠?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 차를 고쳤다. 고쳤으면 떠나가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그니까 그렇게 내게 말하는 듯했다. 야, 독고씨가 이제 나 떠나겠다고 이제 그 편의점을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편의점은 기름을 넣고 고쳤으면 이제 떠나가야 된다. 이렇게 섭섭하지만 이 말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고씨가 하는 말이 이제 염사장하고 선숙씨하고 하는 말이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래서 김창옥 씨 하는 말이 사랑하지도 말고 너무 막 애쓰지 말래요, 가족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옆집 아줌마라 생각하고 옆집 아이를 생각하고 싸우지도 말고 서로 간에 예의를 차리면 되는데 예의를 안 차림으로써 싸움이 일어난대.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의를 차리라. 손님한테 하듯 하라.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차이쌤이 이제 얘기한 저도 이제 그 251페이지, 손님한테 하듯 하라. 이제 뭐 그거, 이제 그 얘기가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와닿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사랑할수록 더 미워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 상대방뿐이 아니라 서로도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 등길 수밖에 없고, 어떤 극과 극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손님처럼 대하라는 것은 또 하여튼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사실 그만큼 어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욕심을 버리고, 예, 그러려니 하고. 어찌됐건 하여튼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어떤 기대를 낮춰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어떤 뭐 그냥 뭐 남남처럼 사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진짜 많이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정말 남보다 못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못하잖아요. 사실 남하고 그렇게 안 싸우지만은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정말 그럴 때는 그렇게 정말 음, 자기 기대를 정말 욕심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걸 저버릴 필요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 이어서 215페이지 보면은 251페이지 한번 그 뒤를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곽씨가 그러잖아요. 이제 손님에게라 그렇군. 여기서 접객을 더 배워야겠네. 접객을 더 배워서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손님처럼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터득해야겠다. 뭐 이 말이겠죠. 곽씨가 고맙다는 말을 251페이지 지금 마지막 읽고 있어요. 곽씨가 고맙다는 말을 덧붙이고는 뒷모습을 보였다.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서로 만난 서로의 손님 아닌가. 가족도 서로의 손님이라고 그러네요.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터였다. 불쑥 내뱉은 말이지만 그에게 답이 되었다니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내게도 답이 있을까? 아니, 나는 감히 손님이라도 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이 독고가 곽 씨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도 지금 똑같은 처지잖아요.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나한테도 사실 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나도 손님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손님 측에도 완전히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제 독고 씨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손님보다도 더, 손님 측에도 안 드는, 진짜, 내쫓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도,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진짜, 손님처럼 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왕처럼 대할 사람이 있고 진짜 손님처럼 대할 사람이 있고 뭐 불청객처럼 대할 사람이 있고 사람은 또 개개인별로 그렇게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남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사람 남은 이제 잘 보이잖아요. 순수통은 잘 보인다고 그랬지만은 자기한테는 막상 적용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이게 또 난해한 문제 같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 남한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막상 자기한테 적용했을 때 어떤 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알고 여러 가지로 막 꼬인다는 게 한두 가지로 꼬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꼬이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답을 낼 수도 없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덕호씨도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단순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과연 그런 명쾌한 답을 덕호는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장을 봐서 나는 감히 손님이라도 될 수 있을까 이게 자기는 스스로에게 답변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어떤 이런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뭐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면을 좀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 면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영도 쌤도 혹시 감동적인 뭐 내용이나 문장 있으면 좀. 네, 저도 그 지금 정 선생님이 읽은 그 뒷부분인 것 같은데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지난 가을과 겨울을 보낸 얼레이즈 편의점에서 아니 그 전 몇 해를 보내야 했던 서울역의 날들에서 나는 서서히 배우고 조금씩 익혔다. 가족을 배워가는 가족들, 연인을 기다리는 연인들, 부모와 동행하던 자녀들, 친구와 어울려 떠나는 사람들. 나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주저앉은 채 그들을 보며 혼자 말하며 소송했고, 괴로워했으며 간신히 무언가를 깨우친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고, 제 얘기일 수도 있겠다나 싶은 게 결국 뭐 아까 얘기한 가족들 관계도 이렇게 그런 관계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관계는 소통이었다고 하는 말이 어쨌든 그런 거를 못해서 부족한 보기 때문에 나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가 않았나 싶은 거에다 좀 이렇게 대입도 시켜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글을 남겨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여명숙 선생님이 그 한 사람의 씨앗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독고씨를 변함으로써 독고씨가 또 편의점에 있음으로써 독고씨만 자신이 또 스스로 변하면서 술도 혼자 끊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리얼리티 떨어진다 또 막 얘기를 막 했어요. 아니 그 혼자서 어떻게 알코올 중독을 정말 끊기가 힘든데 어떻게 알코올을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서 끊냐.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옥수수 수염차를 진짜 사 먹었어요. 맛있다 하고서 사 먹었는데, 독고시로 인해서, 시연 씨, 그 알바생 시연 씨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쉽게 이제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민 씨라고 참참참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또 이제 병원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숙 씨도 막 울면서 할 때 삼각김밥하고 편지를 써서 아들한테 줘라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선수 씨도 아마 점점 이번에는 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이제 곽씨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미행하던 사람이잖아. 독고씨를 미행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독고씨가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그 편의점에 취직함으로써 이제 여기 일본에서는 일단락을 놓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물론 자녀들이 다 커서 지금을 바꾸기 힘들지만, 옆집 아이도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물론 그렇다고 막 혼내키면 안 되면 게 안 되지만, 잘 이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좋은 사회가 되잖아요. 범죄자가 많이 없는. 그래서, 우리 아이만 사랑하지 말고, 내 좀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줌으로써, 정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좋은 사회, 범죄자가 많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도록 사랑을 베풀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할 때, 좀 부끄러워서 사람이 많을 때는 말을 안 하는데 한두 명 있고 제가 한 사람이 마지막에 탈 때가 있어요. 뭐 할 때는 이제 그런 노선이 타면 또 내릴 때 진짜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기사 아저씨는 그냥 뭐 의례적인 말로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조금이라도 1초라도 마음이 좋아서 또 다른 저기 버스 타는 사람한테 잘 친절을 베풀어라 그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의 미소와 한 번의 따뜻한 말씨로 인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자기가 정말 죽고 싶어갖고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잘 지냈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줬을 때 아,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러면서 크게 도움은 우리가 막 돈을 막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한 가지 말을 친절하게 해주고 안부를 정말 지나가듯이 그냥 잘 있었어요 하고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3분이라도 말을 걸어주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 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장로님인데 그냥 잘 있었어요. 딸 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딸 어떻게 지내요? 요새 뭐 하고 지내요? 건강은 어때요? 그거 질문을 한 10가지 던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저렇게 안부는 저렇게 물어봐야 되는구나. 한 가지 잘 있어요. 딸 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요새 뭐 하는지 마음은 어떤지 한 10가지를 정도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미소를 좀 짓고 좀 친절하게 수에 베풀면 좋겠다. 이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소통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또 주제 토의론 하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이나 돈, 행동이든 어떤 행토로든 도움을 주어 상대방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아요. 뭐 이런 얘기가. 근데 하여튼 네. 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제 이런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할 때인데 그 상가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상가에서 그런 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 이 사람 여기서 살지도 않는다. 이제 주민등록 말소라고 그러잖아요. 말소를 시켜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내보내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뭐 가게를 차리려고 그러는데 또 이 사람은 또 뭐 하여튼 금전적 뭐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또 안 나가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분도 이제 그래서 찾아갔는데 하여튼 뭐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또 어떤 뭐 기독교 계통의 이제 종교를 이제 가지고 계신 또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종교 활동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직업 활동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뭐 어렵게 그 상가 지하에서 정말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그 종교에만 그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되게 안쓰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도 먹고 살면서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으면은 신앙생활도 져버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얘기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뭐 있잖아요. 병원에 간병인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셔라. 그걸 하시면은 그거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한번 들렸더라고요. 들려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 집,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뭐 하여튼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집 주인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때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간병인 됐는데 아 정말 그렇게 한 게 정말 잘 됐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참 뿌듯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아 정말 잘 됐다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지금 또 그런 생각도 나고 이제 뭐 그러네요. 예.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뭐 아니 그분이 뭐 내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막상 또 그렇게 네. 그분은 종교에 또 열성이잖아요. 세상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막 종교적 활동을 더 하고 싶은 뭐 전도사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였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안쓰럽고 좀 하여튼 그런 건 있었어요. 예. 뭐, 영덕 선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예. 저는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술 영업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다를 따오면 회사에서 다른 그 마진 적은 거를 우선순위로 하면서 납기도 지연시키고 어떻게 얘기하면 뭐 시체말로 개밥의 도토리 마냥 뒷전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뭐 날짜를 넉넉히 받아와도 날짜에 납품을 못하니까 제가 자꾸 그 오다 준 업체에 자꾸 말도 듣고 뭐 왜 이러냐. 근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괜찮은 오다인데 그래갖고 할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는 거래처이고 해다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외주라도 줘서 해오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 사장 얘기는 외주를 줘도 우리 회사하고 관련시키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좀 오기도 생기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저도 사실은 IMF 때문에 그 친구는 굉장히 흥한 친구고 지금도 희화에서 거의 1,000평 가까이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옛날에는 똑같이 부서가 들린 부서장이었었어요. 저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저 IMF 때문에 저도 그걸 회사를 접고 어떻게 취직하게 돼갖고 그 들어간 건데 은근히 지금 그 오기도 생기면서 내가 뭐 이렇게 푸대접 받는 것도 느끼고 이래서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딴 데서 해다 주겠다 그러고 그, 여기 부천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 그, 그 큰 형이라는 친구가 노름을 좋아해갖고 그 이제 둘째한테 물려주게 되면서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수원 저 병점 있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뭐 거의 뭐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걸 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니네 한번 해봐라. 그 거기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면 상장 회사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아예 그 병점에서 희화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몸만비도 굉장히 그 솔직히 않게 그 차지하는 비중도 많다 보니까 희화로 이사 오게 되면서 아예 지금은 그 업체에 그 지금 삼형제가 이렇게 그 직원들 몇 명 두고 조그만 소규모 그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래 저는 거기를 그 업체 등록도 시켜주고 그 담당자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
삼형제 중에 그 막내라는 친구가 공장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 노숙자로 빠지지 않고 뭐 했던 것들이 그, 그 친구 덕에 많은 도움을 더 받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뭐 살면서 그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찬희쌤 혹시 개인적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안 들려요. 찬희쌤 안 들려요. 안 들려. 예, 저는 받은 거를 얘기해 볼게요. 물론 준 것도 있지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는 되게 저도 우울증으로 되게 돈을 못 벌어갖고 자신감이 너무 저 밑바닥이라서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돈을 못 벌었어요. 거의 뭐 쌀도 없을 지경으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 그걸 이제 어떤 제가 지인이 알고서 우연히 이제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뭐 어떤 이제 공부를 같이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지내요? 그러길래 아 돈도 못 벌고 있어 집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어 다니엘 기도 작전인가 그게 40일인가 30일 까먹었네.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일매일 그 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책에다가 자기 마음을 써오라는 거예요. 일기 비슷하게 써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매일매일 적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같이 그 사람도 쓰고 나도 쓰고 해서 둘이서 읽으면서 또 울고 읽으면서 제가 써놓고 제가 이게 읽으면서 이게 글의 힘이라는 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읽고 하고 또 맛있는 점심을 내주고 그걸 또 먹고서 그래서 이제 성경도 같이 읽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거의 한 달 넘게 했어요. 한 40일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직장도 가지고 제가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갔지만 정말 지금 만나도 좀 거의 2년을 못 보고 있거든요. 세종시에 가가지고 못 보고 전화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만나도 뭐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뭐 서로 흉 없이 나의 실수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선한 것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점심을 해줘가면서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살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그동안 뭐 1시간 이제 10분 이제 많이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못한 얘기 있으면 좀 하시고요. 더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제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덕쌤 그다음에 찬희쌤이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움을 준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시킨 게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글쎄요 뭐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근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럴 때 정말 여기 불편한 편의점에서 이렇게 정말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도움을 줄 기회는 많이 있잖아요.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좀 더 관심 있게 뭐 나만 막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영덕쌤이 진짜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서로에게 또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더 풍족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영덕쌤, 마지막 뭐 하고 싶은 얘기 마무리. 저는 뭐 아직 뭐 다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좀 저 나름대로 퍼센트로 따지면 어쨌든 60은 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60%는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속편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난해졌다 그럴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좋고요. 첨언하자면 오늘 아주 분위기가 정찬희 선생님이 한 분 오셨다고 이렇게 좀 뒷배경도 이렇게 멋있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좀 뭐 줌으로 하는 맛도 좀 더 새로워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앞전에 두리안이가 사실 좀 힘 빠진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말은 안 했지만 뭐 이러고 그동안에 좀 섭한 게 있다 그러면 정찬희 선생님이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빠지고 나는 해야 되고 나까지 빠지면 이건 뭐 정 선생님이 시작하다 만하네 이래갖고 의무감으로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멤버가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굉장히 뭐 첫째 이 뒷그림의 배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 말도 뭐 새로 또 분위기고 한 달라 보이죠? 사람 늘었다고 그래서 확 틀려지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여정 쌤 뭐, 화이팅. 예. 배경, 저는 이제 배경이 제가 여러 하는 게 가지, 이제 예, 잠깐만요. 예, 배경이 예, 앞으로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채롭게 해서. 그리고 또 인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예. 얼굴 박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목요일날 참석 못하는 사람, 이렇게 바빠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한 분씩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얼굴 보여주기 싫어하면 얼굴 가리고 해도 되죠, 그죠? 뭐 그렇게, 이것을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이제 뭐 한번 얼굴 다 보여야 올려볼게요. 돼요? 예, 아, 올려보고요. 뭐, 예, 그렇게 하고, 예. 예. 차은쌤,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지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복지에 대해서 오만 가지 복지를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요양보호사님도 많이 정보를 전해주고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다른 사람 다른 제 자랑은 아니고 다른 요양보호사보다 정보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그냥 또 한 번 들으면 또 기억을 잘해요. 제가 방송에서 나온다든지 가다가 프랭카드 뭐 붙어 있으면 어르신한테 가고 어르신 요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가서 보면 처음에 요양보호사로 다른 집 가서 보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정보를 몰라갖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갖고 물론 바쁘겠지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1년 동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복지를 못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기초생활자금 이런 거 그거 딸랑 그것만 받고 나머지 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전화하고 무슨 카드 뭐 잊어버렸다가 다시 재발급해서 40만 원 넣어주고 작년에 이제 저소득층 4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카드를 잊어버리고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12월 말이 다 돼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12월 말까지만 써야 돼요. 그래서 막 동사무소 전화해갖고 재발급 받아갖고 농협에 또 시청에 농협만 가야 된대요. 또 농협에 막 또 가가지고 그 발급을 40만 원을 딱 넣어줬어요.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뿌듯하다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모르겠고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잘 연결해주고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 같은 데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 대상자한테 이게 보험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뭐 제가 뭐 줄 건 없으니까 정보를 열심히 주고 아무튼 잘 연결해주고 병원이라든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복지 계통으로 알아봐갖고 이제 뭐 수술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해갖고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아무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더 따뜻한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이 세상이 다 나만 그리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토론 장시간 또 이렇게 오늘 많이 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